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풀럼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으로서는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징계로 빠져있는 5경기에서 2승 3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 역시 징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미트로비치 선수가 결장이 되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이 올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풀럼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결장이 된 상황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끈적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에게 극장 페널티킥을 내주고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풀럼인데, 그러나 당시에는 맨시티가 전반 초반에 칸셀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풀럼이 수적 우위를 점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11명 온전한 전력으로 풀럼을 상대를 할 경우에는 여전히 맨시티가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이 미트로비치 선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던 측면자원 윌리안 선수와 이선자원 해리 윌슨 선수가 모두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 쪽에서 누수가 불가피한 이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우승 경쟁 중인 아스날을 4대1로 대파를 하면서 사실상 남은 경기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시티도 리스크가 있는 것은 이번 풀럼 원정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2골 1도움 맹활약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문제는 맨시티가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주포 공격수 홀란드 선수의 공격력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홀란드 선수와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올 시즌 몇 골을 합작했는지 보여준 통계인데, 데브라이너 선수가 무려 홀란드 선수에게만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홀란드 선수가 골 감각이 좋다고 하더라도 데브라이너 선수와 함께 뛰었을 때만큼의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보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26골이 감소가 되는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통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 최근에 10경기 10전 전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귄도안이나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을 2선에 배치를 하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여전히 맨시티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풀럼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미 지난 맨시티 원정에서 풀럼이 미트로비치 없는 상황에서 끈적한 승부를 펼치면서 1대2 극장골로 패배를 당했다는 점, 맨시티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감소가 된다는 점, 플레이메이커 데브라이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근거로 삼을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 풀럼의 주전 골키퍼인 레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레노 선수의 선방까지 나와준다면 원정에서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맨시티가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맨유와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빌라 데뷔전에서 다름 아닌 맨유를 홈에서 3대1로 꺾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매치라는 점에서 빌라 쪽 이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맨유도 이후에 리그컵에서 빌라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서력에 성공을 한 바 있지만 당시 빌라의 경우에는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가 아니라 백업 골키퍼 올센 선수가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습 득점 통계인데 맨유가 역습 득점이 8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아스톤빌라 역시 4골로 역습 득점 상위권을 달린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강점이 역습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이 역습 공격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역습 실점도 꽤 많기 때문에 서로가 역습으로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실점이 12골로 상당히 불안한 팀인데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빌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빌라가 맨유보다 세트피스 지표가 더 좋다는 점에서 빌라가 맨유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빌라가 직전 풀럼전에서 빌라의 수비수 밍스 선수가 오랜만에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을 비교를 해본다면 직전 토트넘점에서 맨유의 레시포드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활약을 한 반면에 빌라의 와킨스 선수는 최근에 2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포 공격수의 컨디션은 맨유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으면서 홈에서 실점이 3분의 1가량으로 감소가 된다는 점, 올 시즌 패턴적으로도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승패로 가르면서 빌라 쪽 이변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빌라가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 20경기 전경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리그 10경기 8승 2무 무패, 원정에서도 맨시티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6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빌라의 상승세를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조합인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근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세 선수가 함께 출전을 했을 때 이 공식 경기 15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맨유가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의 라인업인데 당시에는 카세미르와 에릭센만 출전을 하고 핵심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출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맨유도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뉴캐슬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올 시즌에만 리그컵 포함해서 3차례 맞대결을 펼쳤던 뉴캐슬과 사우스햄튼인데 이 뉴캐슬이 3경기에서 3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우스햄튼 상대로 강했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홈 경기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시에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를 마치 측면 윙어처럼 끌어올리면서 왼쪽 측면 수비수 댄번 선수는 사실상 3백 수비의 스토퍼로 활용하는 변형 3백 형태의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 댄번 선수가 원체 신장이 큰 이 수비수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우스햄튼이 지난 아스날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이변을 연출했을 때의 득점 장면인데,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은 이 베테랑 공격 자원인 월콧 선수가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허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왼쪽 측면 수비수 댄번 선수가 뉴캐슬이 이 키가 큰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제공권은 좋지만 발이 느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이렇게 댄번 쪽을 공략을 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노린다면 의외로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맨유나 아스날 원정 경기,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점과 뉴캐슬이 올 시즌 11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독식픽으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에게는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뉴캐슬이 훨씬 더 좋고, 이 뉴캐슬의 주포 공격수 칼럼 윌슨을 비롯해서 핵심 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은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오픈 플레이나 세트피스로 득점을 양산할 수 있는 뉴캐슬의 최근의 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의 에디아우 감독이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 수비 댄번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댄번 선수가 의외로 스피드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셀타비고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로서는 주전 중앙수비수 알비올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비아레알이 4대2 역전승을 거뒀지만 이 알비올 선수가 결장이 되면서 중앙수비 쪽에서 파우 토레스 선수가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에스파뇰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수 알비올이 빠지게 된다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는 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이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 모레노 선수의 공백을 모랄레스라는 공격수가 잘 메워줬지만 최근에 모랄레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비아레알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묵직함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전에 에스파뇰전에서 비아레알의 백업 공격수 잭슨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미드필더 카푸에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한 것은 비아레알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셀타비고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아스파스 선수가 3월 A매치 이후에 리그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최근 2무 2패로 승리가 없다가 그래도 직전 꼴찌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극장골로 꾸역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단 3골로 굉장히 저조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는 비아레알이 셀타비고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셀타비고 특유의 다부진
넓어진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양팀 최근 맞대결 자체가 4경기 1승 2무 1패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셀타비고라는 팀은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약팀을 상대를 할 때보다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센 팀을 상대를 할 때 자신들이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가져가면서 강팀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팀 컬러와 이 선수단의 퀄리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RC 셀타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이고 역습 실점도 많기 때문에 역습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리버풀이 선두 그리고 토트넘이 2등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도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시즌 초중반보다는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좋은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결승골을 세트피스 코너킥으로 만들어냈었고, 노팅엄을 상대로도 무려 3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역습의 위력과 최근의 세트피스에서의 흐름은 리버풀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토트넘이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 때 이 수비 라인과 골키퍼 쪽에서 나가는 후방 패스 빌드업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홈 경기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강건한 전방 압박을 토트넘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로 리버풀이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과 리버풀이 올 시즌 홈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토트넘이 올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리버풀 사이드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트넘 역시 파고들 만한 틈이 있는 것이 최근에 리버풀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공격 전개 시에는 인버티드 풀백, 중앙 미드필더처럼 배치를 하면서 이 재미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아놀드가 리그 4경기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놀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활약을 하면서 강점인 패스 능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렇게 아놀드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측면 옆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현재 코나테와 마팁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나테가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마팁 선수가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팁 선수가 물론 웨스트햄전에서 천금 같은 코너킥 헤딩 결승골을 뽑아냈지만 마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자체가 빠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마팁 선수가 또다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해서 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이 웨스트햄전에서도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웨스트햄의 보엔 선수에게 실점을 당했던 장면인데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토트넘의 감독 대행을 맡게 된 메이슨 감독이 확실히 5-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을 앞세운 역습으로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헤타페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성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것이 두 팀 모두 제공권이 뛰어난 동시에 공격 상황에서는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다는 성향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제공권 지표인데 헤타페가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파뇰이 네 번째로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도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있고 헤타페는 에네스 위날이라는 주포 공격수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주포 공격수를 보좌하는 측면 자원이 에스파뇰은 브레이스 웨이트, 헤타페는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력적으로나 상성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 매치라서 처음에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제가 에스파뇰 쪽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에스파뇰이 헤타페 상대로 상대 전적에 근소한 우위가 있다는 점을 높게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는 하락세가 있는데 현재 나란히 에스파뇰이 19위, 헤타페가 18위이기 때문에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 역시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5대5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10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등을 달리고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투폴로 무승부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헤타페 쪽에 변수가 있는 것은 헤타페가 직전 알메리아전 패배로 인해서 감독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감독 교체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키케 감독을 경질을 하고 과거에 헤타페를 이끌고 냅답해 거친 축구를 보여줬었던 이 보르달라스라는 감독에게 후임직을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거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향후 두 경기를 이 스포츠 디렉터가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스포츠 디렉터가 얼마만큼 감독 경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 경질이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헤타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대전적 면에서도 에스파뇰이 최근에 헤타페 상대로 2승 3무 1패의 우위가 있고 올 시즌 헤타페 원정에서도 에스파뇰이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 그 경기에서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호셀로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는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지만 헤타페의 주포 공격수 위날 선수는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헤타페가 최근 라리가 원정 9경기 3무 6패 승리가 없다는 점 역시 에스파뇰 사이드로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기세를 놓고 보면 여전히 아틀레티코 쪽이 우세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이 리스크가 다소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극장골 역전패를 당했지만 최근에 페졸라노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바야돌리드가 4경기 2승 1무 1패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바야돌리드의 주포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가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틀레티코가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골키퍼 오블락 선수가 부상 여파로 직전 경기 결장이 됐는데 이번 경기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틀레티코의 사비치 선수마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공격수 라린 선수를 막아냄에 있어서 아틀레티코가 은근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홈발 랭킹인데 바야돌리드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홈발을 2번째로 많이 받을 정도로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9승 1무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과 아틀레티코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여전히 컨디션이 좋다는 점, 최근에 골 감각이 주춤했었던 아틀레티코의 모라타 선수 역시 직전 경기 골맛을 봤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아틀레티코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현재 2등인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2점 차로 따라 붙었기 때문에 2위 탈환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7천만 원이 이열된 축구투도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